아, 아, 안녕하세요. 선아, 밥 드셨나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큰가요? 너무 커요? 왼쪽만 들려요? 뭐지? 제 헤드셋에서는 잘 들리거든요? 뭐지? 왜 왼쪽만 들릴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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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악은 양쪽 다 나와요? 근데 목소리만 왼쪽으로 나와요? 뭐지? 잠시만요. 다른 분들도 목소리 왼쪽으로만 들리나요? 왼쪽에서만? 목소리가? 음, 설정이, 다 들리세요? 제 헤드셋에서도 잘 들리긴 하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도 뭐, 그 왼쪽으로만 들리거나 막 그러시면 말씀해주세요. 나갔다 와도 똑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다들 밥은 드셨나요? 저는 오늘 샌드위치 먹었거든요. 샌드위치 먹고 아직 드시지 못하셨구나. 아이고, 이제 집 가시는 길이구나. 많이 춥죠, 요즘. 요즘에는 엄청 춥더라고요. 막 아침에도 춥고 점심에 좀 해 떴을 때는 괜찮은데, 근데 전에는 해가 떴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안 추웠는데 지금은 또 해가 떠도 춥더라고요. 맞아요. 핫팩이랑 패딩 필수예요. 진짜 진짜 진짜. 학교 이제 마치셨어요? 되게 늦게까지 하신다 학교. 맞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서. 진짜 너무 춥죠. 곧 있으면 진짜 눈 올 것 같아요. 눈. 음. 근데 저는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박스로 썰매를 타고 다니고 싶어서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쵸, 완전 겨울이에요. 그쵸, 낭만 있죠. 근데 포대기에서 막 눈싸움, 막 눈 모아서 눈싸움하고 그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진짜 눈이 많이 왔었는데 여기에 올해는 또 많이 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올해도 생각보다 막 엄청 많이 덥진 않아서 많이 오지 않을까요? 눈이 또? 저희 동네에는 눈이 안 와요. 약간 좀 부산 쪽 약간 따뜻한 쪽이신가? 그쵸, 올해는 일찍 추워져서 많이 올 것 같죠. 근데 수능 날까지도 생각보다 많이 안 추웠었어요. 모레는 약간 좀 따뜻한 곳에서 사시는구나. 그래요? 근데 막
이번 주 내였나? 뭐 다음 주로 막 눈이 온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이었나?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좀 뜬금없는 소리인데, 여러분, 그 썬칩에서 타코 맛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타코 맛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오늘 먹었는데, 썬칩 타코 맛이 진짜 맛있어요. 그쵸. 눈 얘기 하다가 갑자기 또 썬칩 얘기로. 근데 이건 꼭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썬칩 타코 맛이 진짜 맛있어요. 과자 좋아하세요? 그쵸. 저 과자 좋아해요. 저는 항상 약간 밥 먹고 나서 디저트를 항상 꼭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좀 발견하시면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도 제 옆에 있긴 하거든요, 썬칩. 근데 약간 좀, 어, 컨, 약간 먹으면서 부스럭거릴 순 없으니까. 저 복스럽게 먹는 게 좋은 거죠. 아, 귀신이요? 아, 귀신은 항상 제 옆에 있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괴담 낭독 할 거예요. 사실 제가 막 엄청 분위기 있고 막 무섭게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그게 살짝 걸리긴 하네요. 약간 저희 방송 자체가 막 엄청 무섭고 어두운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목소리 깔아주면 더 무서울 것 같다고요? 한번 제가 깔아볼게요. 근데 사실 제가 목소리 톤이 막 엄청 높은 건 아니라서 낮게 부를 수 있는 거는 낮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무섭지 않게 제가 잘 읽어볼게요. 공포썰 매우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약간 썰보다는 게임이나 그런 걸 약간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즐겁다. 음, 여러분은 약간 좀 잔인한 거 좋아하세요? 공포 영화 중에서도? 저는 남이 읽어주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저는 약간 애니메이션이나 좀 만화 쪽에서 잔인한 거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약간 공포 영화에서 잔인한 게 나오면은 진짜 징그럽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쵸. 근데 별로 선호하시는 분이 없죠. 사실 저는 진격의 거인 봤었을 때도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약간 그 애니 자체의 장르를 모르고 봤었던 거라서 1화 보고 진짜 충격 많이 먹었어요. 체인소맨이요? 아 근데 체인소맨도 생각보다 잔인하지 않나요? 저는 체인소맨 1화 보고 진짜 잔인하다 생각했는데 저는 진교의 거인보다는 체인소맨이 더 잔인하다 생각했어요. 그쵸 그쵸. 소우요? 소우는 많이 잔인하지 않나요? 소우가 진짜 무섭다고 막 나오긴 하던데 제가 고어틱한 걸 잘 보시나 보다. 콥스 파티. 아 근데 저것도 말 많더라고요. 진짜 잔인한 애니로 유명하다고. 그거 보셨어요? 해결됐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좀 설정을 만지니까 풀렸나 보네요. 다행이다. 콥스 파티는 사실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애니
선에서 잔인한 거랑은 좀 넘은 것 같아서 제가 볼 수 있는 선은 넘은 것 같아요. 그 애니는. 콥스 파티요? 아 그거 사실 저도 약간 유튜브에서 본 건데 진짜 잔인한 애니로 유명한 거래요. 저도 약간 리뷰로 한번 봤어요. 맞아요. 약간 딱 말 그대로 내장 파티라는 애니래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사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보고 보세요. 좋은 것만 보고. 어머 얘 또 손가락 왜 이러니? 좋은 것만 보고 그래야죠. 내일의 사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약간 게임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를 때요? 아 그 저 로블록스 했을 때 소리 한번 질렀었는데? 근데 막 엄청 크게 지른 건 아니고 그냥 으악 정도? 근데 그 로블록스 할 때는 좀 많이 무서웠어요.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약간 후반에 했던 게임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그 도어즈랑 8번 출구는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학교에서 있는 그 게임이 진짜 많이 무섭긴 했어요. 왜 끝까지 안 보셨어요? 어제도 아니고 월요일 방송에서도 그 진짜 재밌었는데 저 티니핑 막 맞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한 명밖에 못 맞췄어요. 티니핑은 한 20명이었나? 30명? 애들이 엄청 많았는데 딱 그 하추핑 한 명밖에 못 맞춰서 진짜 약간 어려운 이름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일정 무리하지 않게 잘 조절하셔서 제 방송 꼭 봐주세요. 공부해오세요. 아 근데 핫쇼핑은 사실 볼 일이 많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는데 내일의 사주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어머 뿅. 평소와 같은 선택 하나가 큰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내일의 운세는. 뭘까요? 평소에 같은 선택 하나가 큰 흐름을 바꾸는 게 뭘까요? 뭔가 있어 보여요? 당연하죠. 전 무당이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좀 춥게 말이 꼬이네. 춥게 다녔더니만은 지금 목이 약간 살짝 오늘따라 발음도 좀 힘드네. 약간 운세 말해주는 게 무당 같아요. 그쵸. 저는 무당이니까. 저도 걸렸어요. 목이 아예 나가. 그니까요. 맞아. 추워서 얼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히터 틀어져 있거든요. 요즘 감기 오래 가요? 아, 여러분들 비타민도 꼭 드세요. 영양제도 꼭 챙겨 드시고. 밀폐유나베 먹어요? 맞아요. 오늘 누가 트위터에 밀폐유나베 먹으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밀폐유나베 여기 근처에서 파나?
보통은 밀푀유나베 막 만들어서 먹는 영상 같은 거는 많이 뜨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밀푀유나베 자체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가지고, 그리고 많이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밀푀유나베를. 아, 만들기 쉬워요? 아,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만들기 쉽구나. 그냥 배추에다가 고기 쌓고 그러면 되나? 저는 또 그 곱창 전골이도 먹고 싶네요. 제가 또 곱창도 먹고 대창도 먹고 거의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곱창 전골이 너무 땡기네요. 겹겹이 쌓은 샤브 느낌? 저 곱창 전골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너무 먹고 싶어. 아, 그쵸. 국물 요리 안주에 좋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먹는 거밖에 몰라요. 저는 술 안 먹어요. 착한 대학생. 저는 과제하느라 바빠서 먹을 시간도 사실 없긴 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술보다는 안주파여서 안주비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한 술이 한 2고 안주값이 한 8? 요새 안주 비싸요? 근데 요새는 술이 더 비싸지 않나요? 그 술집에서 먹는 막 술은 더 막 비싼 걸로 아는데? 아닌가? 사실 술집을 많이 안 가서 모르겠네요. 둘 다 비싸요? 그렇구만. 우리 선아 또 팔이 왜 이럴까? 얘가 자꾸 마우스 잡는 손을 인식해서 계속 이러는 것 같네요. 거의 3만원부터 시작해요? 많이 비싸긴 하구나. 잠시만요. 우리 선아 손 좀 잠깐만 고치고 올게요. 제가 왔습니다. 황도랑 모듬 과일 시키시는 거 아니죠? 아 근데 근데 왜 다들 과일 시키시는 거 왜 싫어하세요? 안주를 더 많이 먹냐고요? 네, 저는 안주를 더 많이 먹어요. 저 맛있어요. 황도 진짜 맛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해요. 그래서 왜지? 싶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아무거나 시켜도 다 잘 먹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량이요?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네요. 파인애플 그런 거 시키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아, 근데 약간 밸런스 게임에도 그런 거 나오긴 했더라고요. 막 과일 안주 시키는 사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뭐 싫어할 일인가 싶었죠.
약간 그런 걸 안주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사람 입맛은. 가성비가 너무하다 생각해요? 아, 많이 비싼가? 근데 저는 그렇구나. 몰랐네요. 많이 시켜보지도 않고 그래서 몰랐어요. 아, 내가 사는 거 아니면 맛있게 먹음?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메뉴판 올려둘게요. 일단은 지금 그 괴담 소설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음악을 좀 바꿔볼게요. 음악이 너무 밝아서 잠시만요. 무서워 보여요? 근데 사실 이거 저도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소리 지를 준비만. 제가 부금 좀 무서운 거 틀어놓을게요. 근데 덩달아 나도 막 무서울 것 같은데. 갑자기 무서워. 그러니까 어떤 부금이 나올지 몰라서 더 무서워. 별로 무섭진 않네요. 야, 이런 거 갖고 전 안 울죠. 옆에 귀신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전 무당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은 꼭 말씀해 주세요. 발송자 불명의 택배. 오케트. 인명사고? 가족의 사망? 스토킹? 배경음 조금만 올려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좀 올라갔나요? 좀 올라갔나요? 무서워요. 어머, 우리 선아 또 왜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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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갑자기 엄청난 귀신이 들렸어. 방금은 진짜 귀신 씬인 것 같은데? 그쵸? 방금은 나도 좀 무서웠다. 아, 저거 삐에로 너무 무서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음악 소리는 괜찮으시죠? 잘 들리시죠? 갑자기 좀 쫄렸네요. 적당해요? 알겠습니다. 달마다 아, 이거 저 약간 연기하면서 못 읽겠는데? 제가 한번 좀 연기하면서 읽어볼게요. 근데 우리 선아 약간 자꾸 지지직거리네요. 내가 잠깐 멈췄는데?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읽어도 괜찮으시다면. 달마다 낯선 사람이 택배를 보냅니다.
그 이상한 상담을 받은 것은 8월 하순경이었다. 상담자는 우라카와 미츠토시라는 40대 남성분이었다. 도쿄에 위치한 연립주택 코마키다 맨션에서 혼자 산다고 한다. 저 약간 목소리 좀 낮췄는데 어때요? 좀 약간 진지하게 목소리 낮췄어요. 평소에 기묘한 사건을 취재, 조사하던 나의 존재를 SNS에 알게 되어 메일을 통해 상담을 요청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우케츠님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우라카와 미츠토시라고 합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닌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대한 건입니다. 정체불명의 우편물? 달마다 제 방에 음식이 든 상자가 배송됩니다. 발송자는 매번 다른 이름을 쓰지만 어느 이름 하나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메일에 첨부한 사진은 이번 달 초순에 도착한 것입니다. 헐, 음식이 든 상자가 계속 배송된다고? 상당히 불쾌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협력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라카와 미츠토시. 무서워. 마치 상경한 대학생에게 부모가 보내는 살림살이 같았다. 사진으로 보는 불쾌한 물건을 보내서 겁을 주려고 하는 장난기나 악의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게요. 진짜 깔끔하게 택배가 왔는데? 코로나 때 지원부. 그렇기에 누굴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더욱 불쾌했다. 여러 명의 발송자? 한 명이 보내는 게 아닌 것 같네요. 그쵸? 자취생한테 축복이죠, 진짜. 이튿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오라카와 씨와 전화로 이야기했다. 아래는 그 대화 내용이다. 우케츠가 오케이. 오라카와 씨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갑자기 상담을 드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겸손히 전화 너머로 전해지는 듯한 심약한 목소리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 택배를 보냈는지 정말로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이를테면 부모님이나 친구들 말입니다. 근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면 약간 이름을 항상 바꿔서 보내진 않지 않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요 10수년은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으니 처자식도 없어서 저에게 음식을 보내줄 만한 사람은 전혀 떠오르지 않네요. 헐,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 택배가 도착했을 때는 잘못 배송된 줄 알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다른 우라카와 씨에게 온 택배가 잘못 왔나 싶었어요. 그래도 이웃집을 찾아봤지만 같은 성을 쓰는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헐, 무서워. 그럼 혹시나 해서 말인데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 온 택배가 아닙니까? 이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아서 그 집에 이제 살지 않는데도 그 사람에게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말이죠.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이전에 우라카와라는 사람이 산 기록은 없다고 했습니다. 헐, 뭐냐? 그러면 대체 어떻게 온 거지? 누가 보낸 거야? 즉, 택배는 틀림없이 우라카와 씨에게 배송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택배는 언제쯤부터 배송되기 시작했습니까? 이사하고 나서 바로입니다. 작년 10월 초순에 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도착한 건 그 달 말정이었습니다. 헐...
이사하고 나서 바로 왔다고? 그때는 어떤 게 들어있었습니까? 이전에 보내드린 사진과 똑같아요. 레토르트 식품이나 생활용 잡화나. 편지나 메시지는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헐, 근데 뭐지? 왜 굳이 다른 이름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 다른 이름으로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를테면 어떤 이름이 있던가요? 매번 택배가 도착하면 사진을 찍는데 방금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메일을 확인한다. 그러게 비슷한 거네? 이거 케찹 아니에요? 이거 오뚜기 케찹? 우와. 근데 뭔가 되게 많이 보내주는데? 약간 이상한 사람이 보내는 택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케첩 아닌가? 그러게요. 사실 근데 나한테 이런 게 오면은 아싸 하고 받을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진짜 깔끔하게 잘 줬는데? 진짜 깔끔하게 그 테트리스처럼 엄청 잘 줬는데? 와, 몇 개나 보낸 거야? 엄청 많이 보냈네. 근데 약간 항상 이런 카레 같은 거는 꼭 넣어주시나 보네요. 일본어라서 못 읽겠는데 주소는 똑같고 뭔가 계속 다른 이름으로 오나봐요. 아닌가? 이거 주소가 아닌가? 주소도 그러게 계속 다 달라. 아니네, 이거 똑같네. 주소가 다 다르네. 무섭다. 요코타 마이코 니시모토 아이 야마자키 카에데. 발송자의 이름은 전부 여자 이름이군요. 아, 여자 이름? 그럼 또 여자가 보냈다는 거구나. 그리고 주소도 매번 다르지만 기나기와현 에바나시라는 곳은 공통점이네요. 우라카와 씨, 이 지명에 대해 아는 바 있으십니까? 아, 여자 이름이고 가나기와 헌 에바나시라는 곳이라네요. 아니요, 에바나시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친척이나 지인 중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게. 바람둥이네. 그러게. 그렇군요. 여기 적힌 주소를 한번 전부 조사해보기로 할까요? 그거라면 이미 했는데요. 전부 실존하지 않는 주소였어요. 도로명, 번지수, 호수가 전부 제멋대로인 모양이라. 헐. 가짜 주소로 막 보낼 수가 있나? 가짜 주소. 그 말인즉슨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의 이름과 주소를 바꾸어가며 몇 번이고 택배를 보낸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름도 전부 가명일 것이다. 가명을 쓰는 건 우라카와 씨에게 본명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도 어째서 매번 이름을 바꿔야만 하는 걸까? 발송자의 동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러게요. 왜 자꾸 택배를 보내는 거지? 바람둥이가 되시면 됩니다. 에이, 뭐 설마 막 엄청 그렇게 또 무서운 게 막 나올까? 방문자. 그런데 택배가 오는 것 말고도 다른 이상한 일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요. 그렇군요. 상관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소한 일도 좋으니 뭐든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딱 한 번 저희 집 앞에 누가 온 적이 있어요. 이사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작년 10월 중순쯤이겠네요. 밤에 자려고 했더니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헐.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라 끼익끼익 거리는 한쪽 발을 끌면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 발소리가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손님인가 싶었는데 1분 정도 지나도 인터폰이 울리지 않길래 신경 쓰여서 상황을 보러 갔어요. 제가 현관에 다가가자 다시 끼익끼익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의 실루엣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헐, 근데 그러면은 끼익끼익이면은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 즉 우라카와 씨가 방에서 나올 듯한 기척이 들어서 황급히 도망쳤다는 말이군요. 그 사람의 체격이나 성별은요? 체격은 작은 편이었을걸요? 성별은 밤인데다가 저희 맨션은 공동 복도에 전등이 없어서 어두웠던 탓에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히 왼발을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쫓아갈 정도로 큰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지만요. 아, 사진을 찍었어야지. 왼발을 끌고 다녔다. 혹시 그때 현관에 뭔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대체 이 우라카와 씨는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렇게 막 귀신도 와서 볼 정도로 얼마나 잘생긴 분이길래. 알 수 없는 방문자와 택배 발송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른다. 혹시 스토커는 아닐까요? 선물을 자주 보내고 집 앞까지 슬금슬금 찾아오는 건 스토커 피해 사건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40이 넘으셨대요. 40이 넘은 남자를 스토킹 하나요? 제가 말하기도 한심하지만 최근에는 머리숱도 꽤나 없어지고 있어서 도무지 여성들의 호의를 살만한 외모는 아닌데요. 오키. 엄청 잘생기신 분은 아니었던 걸로. 그쵸. 뭐 아주머니 귀신이실 수 있고. 오키. 이거 다음 말이 웃기다. 머리숱이 없어도 인기 있을 사람은 있습니다. 스토커라면 내버려두면 위험할 테니 이를테면 경찰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사를 가는 등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경찰이라면 아까 전에 만나고 왔어요. 그치만 택배가 오는 것만으로는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모양이라 그다지 진지하게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거 해줘야지 진지하게. 사람이 무서워하는데. 그렇다고 이사를 하자니 돈이 없습니다. 계속 일해온 회사가 작년에 도산해서 사원 기숙사도 폐쇄된 탓에 도망치듯이 들어온 곳이 코마키다 맨션 102호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일로는 달에 2만 엔을 내는 게 고작이라서 이사 비용은 도저히. 지금 많이 약간 힘든 상황이신가 봐요. 도망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다. 진퇴양난이다. 생면부지의 오컬트 작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을 거다. 우라카와 씨가 딱하게 느껴졌다. 그러게요. 이사갈 비용도 없고 경찰도 제대로 얘기를 안 들어주면은 당연히 속상하지.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단서가 너무 적군요. 맞다. 지금까지 받은 택배는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부 보관해 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하나하나가 다 크기가 커서 전부 보내드리는 건 힘들겠군요. 그럼 이번 달에 받은 것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약간 휴지는 꼭 넣으시는 것 같네요. 약간 이제 잘 닦고 뭐 잘 쓰라고 약간 이런 카레도 꼭 보내주는 것 같고 이런 라면도 꼭 보내주는 것 같네. 햇반도 꼭 보내주네. 이거 아주 자취생들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인데? 택배 안에는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티슈나 주방용품 등의 생활용품이 들어있었다. 역시 아무리 봐도 살림살이 택배다. 이어서 송장 사진을 보았다. 근데 글씨체를 보니까 다 똑같이 쓴 걸 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게 맞네요. 정부한테 받는 복지용품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모두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필적도 비슷한 것으로 보여 역시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들에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 이게 계속 똑같네. 송장 옆에 붙어있는 증지다. 증지란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우표 대신에 뽑는 스티커다. 즉 택배를 전부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딱 하나 붙어있는 택배가 있었는데 찢겨진 흔적이 있대요. 이거 왜 찢었을까? 발송자가 굳이 이 방법을 고른 이유는 우라카와 씨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편의점 택배나 사설 회사의 택배로 보내려면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적어하는 데다가 담당자의 이름도 기재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상이 파헤쳐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숨길 수 없는 정보가 있다. 우체국의 이름이다. 그래, 우체국 이름. 이렇게 다 근데 다 아닌가?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똑같은 것도 있네요. 등지에는 모두 우체국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찾아본 결과 발송지는 키시의 초등학교 앞 우체국, 카자미역 앞 우체국, 스즈하라 우체국. 이렇게 세 우체국을 나누어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체국들은 모두 가나가와현 에바나시에 있다고 한다. 그냥 이렇게 계속 세 개를 이렇게 돌면서 보내는구나, 택배를. 그러게요. 가자미가 생각나네. 주소는 가짜지만 발송자가 에비나시에 산다는 점은 틀림없는 모양이다. 또 택배가 왔대. 실물. 이튿날 우라카와 씨에게 택배가 왔다. 이번에 또 라면 넣어줬네. 또 이것도 넣어주고 또 티슈도 넣어줬네. 너무 잘 보내주는데? 사진에도 보이듯이 음식이나 생활용품이 들어가 있을 뿐 그 밖에 이상한 것. 편지나 메시지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실물을 본 순간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우라카와 씨가 보낸 사진을 다시 본다. 마니또. 근데 마니또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데? 이거는 거의 무슨 애인 수준으로 해주시는데? 왜? 뭐 사진을 다시 본대. 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사진이 너무 많아. 이 사진들의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다만 그건 너무나도 사소해서 이 시점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택배 사건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힌트라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된다? 아, 뭐야? 뭐야? 궁금해. 이 사진의 이상한 점이 뭔데? 이 사진의 이상한 점이 뭔데? 궁금하잖아. 그니까요. 너무 궁금한데? 지인. 우체국의 장소로부터 발송자가 사는 지역을 알았다. 그러나 가명을 쓰는 이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치. 어렵지. 진상에 한 발도 다가서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다. 나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을 단념하고 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여러 번 기사에 협력해준 쿠리아라 씨라는 남자다. 우리 선아 또 손이 왜 이러지? 본업은 설계사인데 다백문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머리도 좋아서 이번에도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더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걸려왔다. 얼마나 똑똑하면 1시간 안에 약간 뭔가를 파헤쳤나? 여보세요? 쿠리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메일은 읽으셨나요? 네, 내용은 거의 파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이건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거죠? 근데 왜 그러는 걸까? 뭐가 이유가 있나? 다시 생각해보니 역시 스토커 썰이 유력할 것 같네요. 다만 그 앞에서부터 막혀서 그런가요? 저는 지금 나온 정보만으로 꽤나 자세한 범인의 몽타주가 보였습니다. 에? 이게 보여? 범인의 몽타주가 막 보이나? 네? 우선은 범인은 스토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스토커가 아니야? 말하자마자 부정당했네요. 어째서인가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과격한 자기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라카와 씨가 받은 택배에는 전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여자 여러 명이 선물을 하는 듯한 구도가 되고 맙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스토커의 의심 심리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가? 근데 스토커들이 만약에 스토커라고 하면 자기 이름을 쓰고 보내나?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럼 반대로 우라카와 씨를 원망하는 누군가가 그를 괴롭히는 것이냐면 그럴 가능성도 낮을 것 같습니다. 뭐야? 그쵸. 대부분은 또 숨기지. 괴롭히는 가능성도 낮을 것 같아. 그건 동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좀 더 상대가 싫어할 만한 걸 보냈을 테니까요. 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선 범인의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걸 아무리 잡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으니 다른 쪽을 파고들기로 합시다. 우선 아까 언급했던 이름의 문제부터 보죠. 어째서 범인은 매번 이름을 바꾸는가? 우케츠 씨,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라카와 씨가 여러 명이 택배를 보낸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렇다면 송장의 형식이 매번 같은 게 이상한가? 그쵸? 글씨체가 엄청 똑같아가지고 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이 보낸 것 같기는 해. 네, 사진을 봤는데 이래선 이름만 바꿔봤자 같은 사람이 보낸다는 게 곧바로 들통납니다. 즉, 범인은 자신이 단독범임을 우라카와 씨에게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소름이다. 그럼 대체 어째서? 아마도 우체국을 속이기 위해서겠죠. 우체국?
수치 거부. 오케츠 씨는 수치 거부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빌 게이츠 씨가 보내신 택배입니다. 그게 누군데 몰라. 무서우니까 수치 거부할게요. 실화냐? 진짜 싫다. 자신에게 온 배송품을 받지 않고 배송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아, 저라면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상한 택배 따위 두말 없이 수치 거부할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마음속으로만 서로 읽어봅시다, 이거는. 그럼 그 경우 택배는 발송자에게 반송되는데 발송자의 주소와 이름이 거짓일 경우 어디로도 보낼 수 없겠죠. 갈 곳 잃은 택배는 일정 기간 보관된 뒤 폐기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고생만 할 뿐이죠. 업무 방해. 빌 게이츠는 불량 고객이다. 절대로 택배를 접수하지 마라. 알겠어. 아니 분위기가 한창 무서워질랑 말랑할 때 이렇게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풀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 번 계속되면 발송자의 이름이 불량 고객으로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지 못하게 되죠. 우라카와 씨는 매번 직접 택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가 수치 거부 제도를 알게 되어 그것을 이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범인은 그렇게 될 것을 가정하고 매번 이름과 주소를 바꿔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그럴 거면 굳이 가명을 안 쓰고 무기명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쟁 방지를 막기 위해서. 수취인의 이름, 주소, 발송자의 이름, 발송자의 주소. 이 네 가지가 기재되지 않은 택배는 청구해서 접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매번 가명을 열심히 지어내야 합니다. 고육지책이군요. 범인도 필사적이네요. 그러게요. 되게 열정 있는 범인이네. 진짜 나였으면은 귀찮아서 못했을 듯. 자꾸 가명 생각해내야 되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범인이었네. 필사적. 그 말에 지금까지는 흐려서 보이지 않던 범인의 윤곽이 조금 드러나는 것만 같았다. 우라카와 씨에게 택배를 계속 보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계획을 짜내는 인간. 그렇다. 범인은 괴물도 유령도 아닌 한 명의 인간이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우라카와 씨에게 택배를 보내고 싶어 하는가? 그러게, 진짜 궁금하다. 얼마나, 근데 아까 뭐 머리털이 빠져도 뭐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잘생기신 분 아닐까요? 발송자의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우라카와 씨에게 택배를 계속 보내고 싶다. 그러므로 우체국에 들키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여러 우체국을 사용하고 있는 건 직원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명이 전부 여성의 이름인 것은 범인 자신이 여성이라서겠죠. 여성이 남성의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면 직원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범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치. 남성이 또 여성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여성이 남성 이름으로 보내는 것도 사실 신기하긴 하지. 머리가 되게 좋나봐요. 머리도 좋고 노력형이고. 그렇군요. 모든 것은 우체국의 눈을 속이기 위함이었다니. 제4의 우체국. 점점 범인에게 다가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체국의 위치에 주목하세요.
초등학교 앞 우체국, 카자미역 우체국, 스즈하라 우체국. 범인이 이용한 우체국은 가나가와현 에비나시 카자미역을 중심으로 분포합니다. 그 말인즉 범인의 집은 카자미역 주변에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치. 당연하지. 다만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전철을 쓰지 않는가? 범인은 역에서 2km 넘게 떨어진 키시에 초등학교와 우체국까지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철을 타고 다음 역 앞에 있는 우체국에 가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찾아본 결과 카자미역 부근에는 또 하나의 우체국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또 우체국이 되게 많네. 사쿠라가오카 우체국. 새 우체국과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그건 또 이상해. 범인은 사쿠라가오카 우체국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우체국을 이것저것 조사해봤더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쿠라가오카는 벚꽃고개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약간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도보로 가려면 계단을 몇 번 올라가야 하죠. 즉 범인은 어떠한 이유로 전철과 계단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전철과 계단. 아, 그렇네. 휠체어를 탄 게 아닐까요? 네? 아마도 고령자 내지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 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네. 발소리가 타박타박이 아니라 끼익끼익거린다고 했지? 맞아. 한쪽 발을 끌면서 움직이는 듯. 덜덜. 그러면 우라카와 씨가 들은 발소리는 틀림없이 범인의 소리입니다. 발송자는 다리가 불편한 여성이다. 홀로 걸을 수는 있으나 평소에는 휠체어를 탄다. 작년 10월 여성은 우라카와 씨가 사는 코마키다 맨션을 방문했다. 맨션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걸어서 공동 벽돌을 들어가 발을 끌면서 배기울실 앞으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라카와 씨가 나오는 기척을 느끼자 서둘러 물러났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을 위해 그런 짓을 한 것인가? 평소에 전철로 다음 역으로 가는 것조차 피하는 사람이 일부러 가나기와에서 도쿄까지 찾아왔다. 꽤나 중요한 용무가 틀림없다. 도쿄까지 온 거면은 엄청 오랫동안 온 거 아닌가? 쿠리하라 씨, 범인은 우라카와 씨의 방 앞에서 무엇을 한 걸까요? 그 힌트는 송장에 있습니다. 수치인명을 보세요. 코마키다 맨션 102호 우라카와님. 우라카와님, 어째서 수치인명에 성씨만 적혀있을까요? 그건 항상 신경 쓰였습니다. 주소가 적혀있다면 성씨만 적더라도 배달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치인명에는 풀네임으로 적는 게 상식입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은 범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행동을 피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겁니다. 범인은 우라카와 씨의 이름을 몰랐던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름이 모르면은 주소를 또 어떻게 알아? 그래도 풀네임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택배를 보낸다니. 이상하죠.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뇌를 180도 회전시켜서 상식을 버려야만 범인의 사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상식을 버리라고 하셔도. 범인은 우라카와 씨에게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라카와 씨의 방에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닐까요? 뭐라고요? 그런가? 아, 그럼 꼭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어도 그 방에서 보내는 걸 수도 있겠구나. 뭐 방에 귀신이 있나?
그래서 약간 항상 뭐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건가? 102호실. 주민이 아니라 방 그 자체에 선물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라면 범인이 우라카와 씨의 방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은 문패를 본 겁니다. 코마키다 맨션 102호실에 택배를 보내고 싶다. 그러려면 송장에 거주자의 이름을 적어야만 한다. 하지만 102호실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 그래서 방 앞까지 보러 온 거죠. 문패는 보통 성씨만 써둡니다. 그래서 송장에도 성씨밖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 앞까지 갈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전달해주면 될 텐데. 사실 그게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나가와역에서 도쿄까지 매달 오는 건 상당한 중노동입니다. 그치? 그런가? 그러면 애초에 범인은 어째서 102호실에 선물을 보내려는 마음을 먹은 걸까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케츠 씨는 이미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뻔히 보이는 사실이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길한 상상이 부풀어 올랐다. 사람이 아닌 방, 즉 장소에 물건을 보낸다. 그 행위는 공양? 그게 가장 들어맞군요. 즉 제사상입니다. 예전에 102호실에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범인은 그 사람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방에 매달 공물을 보내는 겁니다. 사고 현장에 꽃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헐... 그래도 택배에는 생활용품이 들어있었는데요. 일회용품을 공양하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위장일 겁니다. 겉으로는 곡물로 보이지 않도록 포장해서 자신의 의도를 감추려고 한 게 아닐까요? 그도 그렇게 택배가 공양이라는 걸 안다면 중요한 정보가 들통날 테니까요. 중요한 정보요? 범인은 예전에 102호에서 죽은 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헐... 범인에게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02호실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죠. 와, 이 사람 똑똑한데요? 쿠리아라씨? 얼마나 똑똑한 거야? 그러면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볼까요? 아니요, 부동산 업자는 안 됩니다. 기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주인입니다. 코마키다 맨션은 도쿄의 월세가 2만 엔인 파격적인 물건입니다. 이렇게 말하긴 못하지만 낡아 빠진 맨션입니다. 너무 못하잖아요. 이런 맨션의 집주인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임대를 해온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이 두텁고 기밀 유지 의무도 잘 모릅니다. 눈물로 애원한다면 먹힌다는 말이죠. 오... 쿠리아라 씨와 대화를 끝내고 나는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방에서 있었던 사고와 공양에 대해선 솔직하게 전하기로 했다. 그는 혼란한 기색도 없이 냉정하게 이야기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방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건 분명 다소 찝찝하긴 하지만 유령을 믿는 성격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도 발송자께서 적대심이 없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안심이네요. 다음에 과자 선물 세트를 들고 집주인 댁에 찾아가 볼게요. 이게 무슨 죄야 또. 이사 왔는데 귀신이 막 오고 막 택배도 이상한 거 보내져 있고. 며칠 뒤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이상으로 잠겨 있었다. 오늘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 그래서 어땠나요? 102호실에서 사망 사건은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에?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방에서 사시는 분들께 여쭤봤는데 역시 102호실에서 사람이 죽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인가요? 이거 참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요, 사과하실 것 없습니다. 다만 일에서 원점으로 되돌아온 꼴이네요. 그래도 집주인과 이야기하면서 수학도 좀 있었대요? 우라카와 씨의 말에 따르면 코마키다 맨션의 집주인은
쿠리하라 씨의 예상대로 70세를 넘긴 할머니였다. 혼자 살면서 외로우셨던 모양인지 우라카와 씨가 방문하자 크게 기뻐하셨다고 한다. 그 결과 5시간 가까이 잡담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그 대신 큰 선물을 받았다. 102호실에 살던 사람들의 명부를 보여준 것이다. 거기에는 주민의 이름과 당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아무래도 메모는 할 수 없었기에 5시간 거쳐 필사적으로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근데 얼마나 또 외로우셨으면 또 5시간 가까이 잡담을 하셔? 얼마나 외로우시면. 기억나는 건 지난 20년의 내용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지금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에서 2005년 2월까지는 미즈하라 케이치, 2005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쿠라모토 에이타 사나부부, 2013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키리무라 마코 유이 모녀, 2020년부터 3개월밖에 안 살았네? 이 사람은 아키야마 요스케 미키 부부. 이 사람도 4개월밖에 안 살았네. 내가 주목한 곳은 우라카와 씨 이전에 산 타바네 요이치와 아키야마 요스케 미키 부부였다. 그니까 타나베 씨는 4개월, 아키야마 부부는 3개월 만에 방을 나갔다. 너무 짧다. 순간 머릿속을 맴돈다. 방에서의 사고? 계기현상. 아니다. 이 방에선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것은 택배다. 그러게. 나 좀 눈치가 좀 빠른 것 같네요, 저. 아마도 오라카와 씨가 살기 시작하기 전부터 102호실에는 택배가 배송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 두 가정은 곧바로 이사를 나간 게 아닐까? 우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나베 씨와 아키야마 부부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러게 다른 사람들은 거의 한 7년, 8년 막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3개월, 4개월밖에 안 살았어. 과거. 타나베 씨는 부재 중이었지만 아키야마 요스케 씨와는 전화가 연결되었다. 내가 102호실에 대해 묻자 그는 가벼운 분위기로 당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아, 맞아. 그런 택배라면 자주 왔었지. 정말입니까? 매번 다른 여자 이름으로 보내오니까 바람 피는 거 아니냐고 아내가 의심해서 꽤나 고생했다고. 기분 나빠서 바로 이사했어. 그쵸. 근데 바람둥이로 오해할 만해. 나도 아까 남자 주인공 또 얼마나 잘생겼길래 여자가 막 보내냐 막 그랬으니까. 역시 우라카와 씨 이전에도 택배는 도착해 있었다. 나는 이어서 아키야마 씨 이전의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은 좀 많이 살았네. 키리무라 마코 유이 모녀. 102호실에 살았던 기간은 7년 전후. 타나베 씨 아키야마 부부보다도 길다. 과연? 네, 여보세요? 갑작스럽게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키리무라 마코 씨 전화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비교적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도중에 맞장구를 치던 키리무라 씨의 목소리에 점차 긴장이 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말인데 102호실의 택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하듯 그녀는 말했다. 그러니까 키리무라 씨가 102호실에 사실 때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기요, 이제 끊어도 될까요? 바쁘다고요. 뭔가 좀 수상해? 말하는 게 벌써 수상해? 아, 죄송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까지 말해줘야 하는데요? 다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는 끊겼다. 뭐지? 뭔가 있어? 그리고 나서 키리무라 씨 이전의 주인 쿠라모토 에이타 사나부부와 미즈하라 케이치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들이 102호실에 산 것은 10년 이상의 전의 일이다. 이제 휴대전화도 계약을 해지했을지도 모른다. 그치?
그렇군요. 가장 수상한 건 키리무라 미코라는 여자입니까? 네, 택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금세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무언가 감추는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죠. 감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딸이 있다고 했죠. 딸? 딸이 죽었나? 네, 유이라는 여자아이네요. 키리무라 씨의 목소리가 젊어 보였으니 유이는 아직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을까요? 이건 모르죠? 쿠리아라 씨가 말하려는 것은 알겠다. 범인이 예전에 백이호실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이다. 키리무라 마코 씨의 딸 유이는 백이호실에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닐까? 그렇다면 키리무라 씨의 기묘한 태도도 납득이 간다. 그녀는 택배를 보낸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따님은 건강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전화를 끊고 싶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혹여 유이가 백이호실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코마키다 맨션의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그 사실을 우라카와 씨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되네요. 어째서죠? 우케츠 씨, 저는 딱히 백이호실에 유이가 죽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혹시 유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맨션 바깥,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자동차 도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 갑자기 자동차 도로? 도로? 왜 갑자기? 뭐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왼발. 만약 지금까지의 제 추리가 모두 맞다고 가정하죠. 그렇다면 키라무라 마코 씨는 한쪽 발이 불편하고 과거에 딸 유이를 잃었다는 게 됩니다. 아, 뭐 약간 치였나? 네, 그런데 범인은 어느 발이 불편했었죠? 분명 왼발을 끌고 다녔을 겁니다. 헐. 우라카와 씨가 본 실루엣은 왼발을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이군요. 그렇다면 범인은 어째서 왼발이 불편해졌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리했습니다. 마코 씨는 딸 유이를 자동차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했습니다. 유이는 마코 씨의 왼편에 앉아있게 됩니다. 일본은 이게 다르지 않나요? 이거 운전대가 달라서. 설령 마코 씨가 핸들 조작 중 실수로 차가 도로 좌측에 충돌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왼쪽에 앉은 유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코 씨는 왼발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헐. 즉 유이는 사고사 했다는 말이죠. 그래도 그렇다면 어째서 사고 현장과는 무관한 코마키다 맨션에 공양을 하는 거죠? 우케츠 씨, 조금 뜬금없지만 무덤이라는 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네? 왜 갑자기 죽은 사람이 편히 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산 사람이 참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이네요. 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것도 아주 눈 깜빡할 새의 말이죠. 잿가루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머물 장소를 만듭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멋대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여서 쓸쓸함을 달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헐. 물론 그 머물 장소란 무덤만이 아닙니다. 불단도 있고 납골당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변에 꽃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로변에 영혼이 있다고 멋대로 믿기로 한 겁니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는 산 사람이 멋대로 정하는 겁니다. 유이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로변에 유이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머니인 마코 씨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배기가스가 자욱하고 자동차와 사람으로 북적이는 장소에 유이를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이의 영혼을 코마키다 맨션 102호실에 있다고 믿기로 한 거겠죠. 헐. 아이고 어떡해. 어린애가 벌써. 두 사람이 102호실에서 지낸 시간은 7년 전후입니다.
우케치 씨가 본 바에 의하면 마코 씨는 젊고 그래서 유이는 아직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즉 유이의 인생 대부분을 백이호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네. 마코 씨에게 있어 유이가 있기에 적절한 곳은 백이호실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쿠리하라 씨의 말에 반쯤은 납득하면서도 의문이 남았다. 유이의 공양을 하고 싶다면 백이호실에 계속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부러 멀리 살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고 가면까지 써가면서 공물을 보내는 건 아무리 봐도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그리고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공양한 물건들이다. 어린 아이에게 공양을 한다면 과자나 장난감을 바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레트로트 식품의 즉석밥.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이래저래 생각해봤자 내가 쿠리하라 씨를 뛰어넘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리는 없다. 납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걸까요? 뭐 그저 억측이지만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인터넷에 키리무라 유이를 검색해봤다. 혹여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어딘가 뉴스에 남아있을 것이다. 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대. 그러나 그럴듯한 정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뒤로도 키리무라 마코, 키리무라 유이 사고, 키리무라 마코 사고 등으로 검색해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라도 사망한 게 어린아이였다면 익명으로 보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사고의 내용, 도로변에 자동차가 추돌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를 검색하기로 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수십 분 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도메이 고속도로서 차량이 도로변에 추돌, 1명 사망. 헐. 진짜 추측이 맞았던 거야? 쿠리하라 왜 이렇게 천재야? 여보세요? 쿠리하라 씨 찾았습니다. 사망사고의 기사요. 오, 해내셨군요. 다만 쿠리하라 씨의 추리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2014년 3월 19일 도메이 고속도로 요코하마 마치다 IC 부근에서 경영 트럭이 도로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우측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인해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쿠라모토 에이타 씨는 사망했다. 응? 조수석에 탄 아내 쿠라모토 사나 씨는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 에이타 씨는 4월부터 가나가와현 에바나시의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어 부부는 이사를 진행하던 도중이었다. 어? 이? 이게 무슨 소리야? 쿠라모토 에이타사나. 잠깐만. 이분이 죽은 거라고? 헐. 그러면은 그 유이가 아니었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백이호실에 살았던 부부입니다. 범인은 쿠라모토 사나였습니다. 쿠리하라 씨는 아까 차량을 핸들 조작 미숙으로 왼쪽 도로변에 충돌했고 그 순간 범인은 왼발이 불편해졌다고 추리했었다.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우측 차선으로 주행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조수석에 탄 아내 사나 씨는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 헐, 반대였구나. 차량은 우측 도로변에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쿠라모토 사나는 좌반신에만 중상을 입었죠. 다소 혼란스럽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쿠라모토 사나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을 경우 관성의 법칙을 따라 조수석에 탄 사람은 차량 안쪽에서 왼쪽에 몸을 부딪히게 됩니다. 쿠라모토 사나가 살아남은 건 그녀의 몸이 차량의 왼쪽으로 기울어서 오른쪽의 충격을 겨우겨우 피해 나갔기 때문인 건가요? 오케이.
그렇군요. 제 패배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자동차 사고라는 해석은 맞았고 대부분 쿠리아라 씨가 해결한 거니까요. 뭐 따지고 보면 그렇네요. 겸손이란 걸 모르는구만.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키리무라 마코 씨의 태도가 신경 쓰이네요. 범인이 아니라면 그녀는 뭘 숨기려고 한 걸까요? 그거라면 아마 아냐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뭘 왜 갑자기 말하지 않아? 수사하는 거 있는데 네? 어째서죠? 아는 게 있다면 말을 해주세요. 아니요 이건 말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뜬금없지만 우케츠 씨 가난하게 살아본 적 있나요? 꽤나 뜬금없네요. 가난하게 산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행원이라서 유복하진 않지만 먹고 사는데 곤란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니 쿠리아라 씨의 성장 배경은 궁금하지 않은데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게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죄송합니다. 잠시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 다음에 또 전화하겠습니다. 아니 알려주고 가.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쿠리아라 씨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우선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모두 전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였군요. 이유만 알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시는 분에게 불평을 할 생각은 없어요. 덕분에 속이 편해졌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이 섞여 잠긴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 일단은 사람이 죽은 건 맞나 보네요. 근데 그게 약간 유이가 아니라 의외의 그 사마 부부? 그 사람이었다는 거지? 사태가 돌변한 것은 며칠 전이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연락처에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째선지 그 번호는 낯이 익었다. 둔내를 풀가동해서 필사적으로 떠올랐다. 헉! 한 가지 기억에 다다랐다. 택배 발송자의 번호래. 헐. 일전에 102호 세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쿠라모토 사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저쪽에서 전화를 걸어올 줄이야.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가녀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마츠하라 리에라고 합니다. 잉? 귀를 의심했다.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어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에 이쪽 번호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네, 분명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실례지만 이건 쿠라모토 사나씨의 전화번호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말씀이 늦었습니다. 저는 사나의 언니인 리에라고 합니다. 엥? 네, 그랬군요. 실례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하자 쿠라모토 에이타와 결혼해서 사나는 쿠라모토로 성을 바꿨다. 미츠하라는 사나의 옛날 성씨일 것이다. 그러게? 왜 근데 언니가 받지? 그러나 어째서 사나에게 건 전화를 언니가 받는 걸까? 생각만 해선 답이 없다. 나는 전화하기까지 이른 사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그렇군요. 동생이 그런 짓을. 언니분께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에이타 씨를 잃고 나서부터 줄곧 혼자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저희 가족에게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랬군요. 사나 씨는 지금도 방에만 계시는 상태인 건가요? 에이?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올해 봄에 암이 발견돼서요.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손 쓸 방도가 없을 만큼 진행된 상태였어요. 세상을 떠난 건 5월이었습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새였죠. 잠깐만, 5월에 죽은 거면은 또 누가 이렇게 택배를 보냈다는 거야? 헉! 우라카와 씨의 댁에는 이번 달인 8월 초순에 택배가 도착했다. 사나 씨가 5월에 죽었다면 대체 누가? 저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언니분께서 사나 씨 대신 택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애초에 동생이 택배를 보낸다는 것 자체를 방금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사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택배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던가 그런 적은 없었나요? 아니요. 그 애는 마지막 몇 년 동안은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군요. 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양이긴 했어요. 네? 안 오네? 아주지 않을까? 라면서 떠나기 직전까지 병실에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누굴 기다렸나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약물 치료 때문에 기억이 몽롱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전화를 끊은 뒤로 한동안 멍한 채 앉아 있었다. 선아 씨가 죽은 건 3개월 전이다. 그러나 택배는 이번 달에도 도착했다. 누가 보낸 거지? 이건 누가 보낸 걸까? 잠시 생각한 뒤 나는 문득 떠올랐다. 처음에 이 택배를 봤을 때 느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감, 그리고 우라카와 씨가 보낸 사진의 위화감.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이 위화감이 사건의 진상으로 이어지는 힌트 아닐까? 그때 쿠리아라 씨의 의미심장한 말이 뇌리를 스쳤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질? 문득 전화 너머로 들었던 키리무라 마코의 말이 떠오른다. 몰라요. 그 속에 담긴 거절. 어쩌면 흩어진 정보의 조각이 머릿속에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형상으로 엮인다. 이 사건의 본질, 그것은 8월. 나는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케츠입니다. 아, 큰 신세를 졌습니다. 우라카와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침착하고 들어주세요. 택배를 보낸 쿠라모토 사나 씨는 올해 5월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긴 침묵 속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그랬군요. 근데 얘도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무언가 짐작가는 게 있으시군요. 우라카와 씨, 슬슬 진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내신 사진을 봤을 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택배를 찍은 사진은 8개월분밖에 없습니다. 첫 택배가 도착한 건 작년 10월이죠. 우라카와 씨는 택배가 매달 온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전부 11개월 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네. 8개밖에 없네. 힌트는 중지에 있습니다. 이게 뭐지? 증지구나. 증지에는 우체국 이름 외에도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사진을 나열하면 이상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6월, 7월이 없습니다. 그리고 8월의 택배는 어째선지 중지가 뜯겨 있습니다.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증지는 말하자면 우표 같은 것,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누군가 일부러 뜯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뜯은 것인가? 우라카와 씨밖에 없죠. 네, 말씀대로 제가 뜯었습니다. 왜 뜯었지? 그렇죠. 우라카와 씨는 저에게 8월 택배의 증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5월의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 택배는 5월에 배달되었죠.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사나 씨는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6월부터는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5월에 도착한 마지막 택배를 8월에 도착한 택배라고 속였습니다. 지금도 택배가 오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죠. 왜일까요? 단서는 택배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뭔 차인데? 사진을 봤을 때 어딘가 다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다른지는 몰랐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처럼 몇 번을 비교했을 때 이윽고 알아챘습니다. 뭐가 다른데?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랑 상자에 안 들어가 있는 거랑 차이 아니야? 헐. 레토르트 카레의 측면에 적힌 소비기한입니다. 사진에 찍힌 건 2023년 12월 29일인데 제가 받은 실물에는 2024년 1월 24일이라 적혀 있습니다. 아예 다른 상품입니다. 카레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레토르트 식품들도 즉석밥도 전부 다른 거겠죠. 이 택배는 언뜻 보기엔 똑같지만 내용물은 완전 새로 갈아치운 거군요. 엥? 왜 갈아치운 거지? 제가 우라카와 씨에게 8월에 온 택배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막 크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택배 소개 음식은 이미 없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서둘러 똑같은 제품들을 사서 똑같이 상자에 담아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먹었나? 약간 돈이 없어서 먹은 건가? 그리고 들어있던 음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발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막 이해 못한다고 막 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그만해요. 저는 우라카와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택배에 든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 먹었지. 먹었나 봐. 정체불명의 사람이 보낸 정체불명의 택배에 든 음식을 먹을 사람은 없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인인 쿠리아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란 무엇인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굶주린 적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월에 우라카와 씨는 직장을 잃고 도망치듯 코마키다 맨션에 들어왔습니다. 월세 2만엔조차 힘겹게 낼 정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택배가 왔죠. 안에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갈등했을 겁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고. 그건 인간성을 버리는 부끄러운 것이라고요. 그러나 배가 고파졌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우라카와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음식에 손을 댔죠. 그로부터 매달 택배가 왔습니다. 우라카와 씨는 그걸 계속 드셨죠. 우라카와 씨에게 있어 정체불명의 발송질환, 삶을 도와주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이후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라카와 씨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발송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그러나 송장에 적힌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름도 가명이었죠.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우라카와 씨의 진짜 목적은 발송지의 주소를 찾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출처를 모르는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제게 들키고 맙니다. 그건 당신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죠. 택배가 매달 도착해서 곤란하니 진상을 밝혀주세요라는 거짓 고민을 지원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먹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지. 우라카와 씨는 훌쩍이고 있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제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기만 해도 교통비니 뭐니 해서 돈은 나가고 알바도 안 받아주니 힘드셨겠군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 정말로 움직일 수 없더군요. 정말 팔과 다리가 마치 신경이 끊긴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아서 생명의 위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죠. 배가 고파서 먹거나 맛있어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죽고 싶지 않아서 먹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먹었다고요. 그런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드디어 꿈꾸던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시골 공장인데 월급은 적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졌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그 택배는 또 끊기고 말았어요. 발송자가 누구인지 어째서 이런 걸 보내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 택배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죽었을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적어도 감사 인사는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말할지 말지 망설였는데 그 택배 덕에 목숨을 건진 건 우라카와 씨만이 아닙니다. 응? 또 누가 있어? 나는 이어서 키리무라 마코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웹 작가인? 또 당신인가요? 적당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끊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코마키다 맨션 102호에 살 때 달마다 택배를 보낸 이는 쿠라모토 사나라는 여성입니다. 사나 씨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말했다. 역시 키리무라 씨가 사실 때도 택배는 왔었죠. 그분 어째서 돌아가셨나요? 그때부터 키리무라 씨는 자신의 과거를 띄엄띄엄 전해주었다. 역시 그녀도 우라카와 씨와 같은 처지였다. 10년 전 당시 18세의 프리터였던 키리무라 씨는 아르바이트의 선배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를 알린 다음 날 그는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오잉?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낙담하진 않았다. 그러나 돈은 그녀를 힘들게 했다.
2013년 8월 갈 곳 없던 그녀는 갓 태어난 유이를 안고서 코마키다 맨션의 방에 들어왔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 출근은 할 수 없었다. 당시 증가하던 인터넷 제휴 마케팅으로 일당을 벌긴 했지만 그럼에도 월세는 크게 밀렸다. 그녀는 먹는 것을 참았다. 먹지 않아도 모유는 나갔다. 이 아이라도 배부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고. 그러나 엄마가 밥을 못 먹으면 젖도 잘 안 나오게 되잖아요. 날이 갈수록 밤마다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배를 곪고 있었다. 가장 영양이 필요할 때 마음껏 젖을 먹지 못한다. 키리무라 씨는 모유를 짜내려고 했다. 아이고야. 얘도 약간 그 키리무어? 그 아저씨랑 비슷하네요. 비슷한 사건이네. 그녀는 스스로의 몸을 원망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럴 때 택배가 왔다. 음식이 들어있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음식을 탐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입안에 위장에 쑤셔 넣었다. 수년 뒤 유이가 보육원에 갈 수 있게 되자 키리무라 씨는 드디어 직장을 얻었다. 그리고 여전히 빈곤했지만 배를 곪지는 않게 되었다. 그녀는 순조롭게 커리어를 쌓아 요 몇 년 새에 남들 못지않은 수입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 재작년에 코마기타 맨션을 나와서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유이는 올해로 9살이 된다고 한다. 진짜 어리네요. 정말 힘이 넘쳐서 곤란할 지경이라니까요. 남자아이들처럼 곧잘 때를 써대고 혼자 어디로 가버리려고 한다고요. 매일이 큰일이에요. 그녀도 우라카와 씨와 마찬가지로 출처를 모르는 음식을 먹은 탓에 떳떳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나 씨에 대해 얘기를 하자 그 생각은 변한 모양이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분의 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약간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픈 얘기네요. 아이고야. 되게 고마우신 분이네. 모든 게 끝났다. 수수께끼는 풀렸다. 그랬어야 한다. 그러나 머릿속 한켠에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쿠라모토 사나씨가 배기호의 택배를 보낸 이유는 정말로 공양이었을까?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의문이 깊어졌다. 아무리 봐도 이게 곡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석밥은 그렇다 쳐도 레토르트 식품을 영혼에게 바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산 사람에게 보내는 택배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배기호실의 거주자에게 음식을 보낸 데서 사나씨에게 대체 무슨 득이 있는가? 어딘가에 힌트가 숨겨져 있지 않을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기묘한 부분? 작년 10월에 받은 택배, 그 부분에 눈길이 향한다. 테이프를 뗐을 때 찢어졌을 것이다. 골판지 끄트머리의 얇은 종이를 뜯어줘서 내부가 보인다. 그 안에 무언가 있다. 분명 골판지와는 색감이 다르다. 이건 뭘까? 골판지는 파형에 심을 종이 2장이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 때문에 골판지 내부에는 수많은 틈이 존재한다. 무언가를 숨기기엔 이곳이 가장 제적이지 않을까? 나는 가지고 있는 택배의 겉장을 뜯어봤다. 그러자 무언가 숨겨져 있었대. 신중하게 꺼냈다. 종이를 길게 만 것 같다. 열어보았다. 헐, 이게 뭐야? 잠깐만. 붓으로 쓴 글자. 일본어와 중국어가 섞인 것 같다. 의미를 이해할수록 가슴이 점점 두근거렸다. 어머니, 신께 비나이다. 이 홀령을 대가로 바치겠사오니 영을 되살려 주십소서. 인터넷에 검색해보자. 사이트 하나에 도착했다. 이게 뭔 소리야? 착한 사람이 아니었나봐. 민간 전승에 따른 강령술? 강령술을 통해 죽은 자와 소통을 꾀하던 풍습은 세계 각지에 널리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도 호토케오로시 같은 이름으로 1800년 이상 전부터 의식을 행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강령술은 인간의 몸에 죽은 자의 영을 빙의시키는 방법을 택한대. 이때 빙의되는 사람은 즉 영에게 몸을 빌려주는 사람, 내림몸이라고 부릅니다. 내림몸은 높은 영능력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인 영매사, 주술사, 무당 등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비전문가여도 강령술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분신사바는 누구나 쉽게 강령술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옛날부터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분신사바라고 불러낼 수 있는 건 너구리나 여우처럼 흔히들 말하는 하급력뿐이고 인간의 영을 불러낼 경우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만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할 텐데 꽤나 위험한 방법이므로 재미로 따라하지 말아주십시오. 입들림입니다. 중국 불고를 베이스로 발생한 민간 강령술입니다. 다른 강령술과는 다르게 한 가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서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쩌고저쩌고 적은 손글씨를 준비합니다. 이건 신에게 보내는 계약서입니다. 죽은 자가 생전에 지내던 집안에 거울과 쌀을 준비하고 내린 몸이 될 사람을 격리합니다. 내린 몸은 쌀을 입에 머금은 채로 거울을 보며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내린 몸에게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든다고 여겨집니다. 헐. 그리고 아래 점으로 인해 이 의식은 다른 강령술과 다른 성질을 띱니다. 대부분의 강령술은 내린 몸의 몸을 영혼에게 빌려줌으로써 죽은 자의 부활을 실현하는 한편 입들림은 내린 몸의 영혼을 어머니 신께 바치고 그 대신 죽은 자의 영을 내린 몸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산 사람의 죽은 사람의 교환을 뜻한다고? 내린 몸에 된 사람은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여겨진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입들림에 대해 작성한 사이트는 이것 말고는 하나도 없다. 아마도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생전에 사나씨가 우연히 이 사이트를 발견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거울과 쌀, 짐작 가는 부분이 있다. 항상 신경 쓰이던 택배 속의 생활용품. 헐. 미쳤네.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양푼이, 알루미늄 접시 전부 거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매번 택배 안에는 즉석밥이 들어있었다. 거울과 쌀이다. 설마 사나씨가 125실 거주자를 내린 몸을 이용해서 강령술로 에이타씨를 불러내려고 한 게 아닐까? 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양이긴 했어요. 안 오네, 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헐, 그러면은 계속 그 에이타씨를 기다렸던 거야? 사나씨는 거주자에게 빙의한 에이타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걸까? 아니,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 125의 강령술 도구를 보내줘봤자 거주자가 의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나씨 입장에선 신에게 빌 정도로 절박한 계획이었겠지만 그렇다 쳐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도구가 부족하다.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 피가 스며든 종이.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쁜 상상은 커져만 갔다. 레토르트 식품. 택배의 레토르트 식품은 마파두부, 치킨, 카레, 토마토 페이스트. 어느 것이든 강한 붉은색 액체였다. 설령 레토르트 팩에 주사 바늘을 넣고 혈액을 섞었다 해도 소량이라면 눈치채지 못하지 않았을까? 기분 나쁜 상상은 커져만 갔다. 우라카와 씨와 키리무라는 배송된 음식을 먹었다. 레토르트 식품을 반찬으로 즉석밥을 먹은 적도 있을 것이다. 입안에는 쌀, 혈액이 든 레토르트 식품이 입가에 묻는다. 그리고 맞아, 계속 티슈가 있었죠? 티슈로 닦는다. 그러면 티슈에는 피가 스며든다. 도중에 무심코 택배 안에 든 알루미늄에 눈이 간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미친. 이게 성립되어 버리네. 그러면 일상적인 동작이 그대로 강령술의 의식이 되어버린다. 그 정도로 계산적이었을 줄이야.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어쨌다는 건가. 우라카와 씨도 키리무라 씨도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 사나 씨에겐 안타깝지만 강령술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애초에 피와 쌀과 거울로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니 뭐 이런 멍청한 소리가 다 있나. 다만 키리무라 마코 씨가 딸 유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정말 힘이 넘쳐서 곤란할 지경이라니까요.
남자아이들처럼 곧잘 때를 써대고 혼자 어디서 가버리려고 한다고요. 매일이 큰일이에요. 나는 그것을 애써 부정했다. 헐, 유이한테 간 건가? 헐, 남자아이들처럼 곧잘 때를 써대고 혼자 어디로 가버리려고 한대. 헐, 유이였나봐. 와, 개소름이다. 유이한테 갔나봐요, 남편이. 와, 미쳤는데? 와, 나는 그냥 애가 되게 잘 먹고 튼튼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남편이 유이인 것 같네요? 어머, 어머, 어머. 남편이 유이인 것 같아요. 와, 이런 일이 있다니. 재밌네요. 엄청 길었는데, 진짜 재밌네요. 아, 오키, 오키. 와, 재밌다. 나는 그래도 공포 괴담이라 해가지고, 이게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서웠고? 마지막에 슬픈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또 반전이 있었다니? 방송 시간 오버했는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한 20분까지 하다가 가겠습니다. 진짜, 재밌다. 그러면은, 남편이 유이 몸으로 간 것 같네요. 어쩐지 계속 어디로 가려고 했다던 게 그런 이유였구나. 진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나 씨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아이고야, 이런 일이 있다니. 가기 전에 잠깐 행운의 룰렛 하나 가능하나요? 행운의 룰렛이요? 후원 감사합니다, 지안 루나님.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근데 제가 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재밌었나요? 계단 이렇게 또 해줘요? 아, 저는 좋죠. 그쵸, 재밌었죠. 근데 막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안 무서운데요? 그냥 약간 좀 소름 돋는다? 그런 것 뿐이지. 다음엔 더 무서운 거예요? 저 공포게임 해도 좋아요. 여러분, 금요일에는 또 뭐 할까요? 그 마슈마로에 적어주셨나요? Q&A? 아, 그리고 저희 저희 그거 RT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 많이 홍보해주세요. 저 빨리 방울이 공개하고 싶어서. 방울이 귀여울 것 같죠? 그쵸? 방울이 곧 공개하고 싶어서 저 얼른 많이 얼티 이벤트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굿즈도 지금 다 하고 있고. 맞아요. 방울이 몸통 귀엽죠. 얼굴은 더 귀여워요. 그리고 지완 루나님, 제가 룰렛 돌려드릴게요.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앞으로의 행운이 어떨지 제가 룰렛 돌려볼게요. 굿즈요? 아, 굿즈 나와요.
와, 축하해요. 성적운이래요. 와, 축하드려요. 와. 와. 앞으로 모든 공부 다 잘 되시길 빌게요. 제가 부족도 나중에 만들어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와. 네, 3모부터는 제발, 네. 3모부터는 다 1등급 맞으실 거예요. 와. 정말 알짝달깔센으로 잘 나온 것 같네요, 룰렛이.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조금 살짝 오버했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괴담 읽기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재밌는 시간이 됐었네요. 저 오늘도 알찬 방송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저희. 네, 다음에 또 하죠. 저희 그냥 다 하죠, 방송에서. 바이바이. 선바. 조심히 가세요. 즐거운 밤 되세요. 안녕.